커미 좋아 가연쌤. 안녕하세요. 커미 좋아 가연쌤입니다. 네, 제가 조금 바빴던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조금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유형으로 여러분들께 기능 하나씩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출문제 유형만 올라갈 예정인데요. 잘 강의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능을 쉽게 이해하시고 응용도 생기실 것 같네요. 네,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 밑에 설명란을 보면은 제가 인강을 하고 있거든요. 커말 1급, 2급, 필기, 실기 다 인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사이트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 그 밑에 링크 눌러주시고요. 나는 이 유튜브로도 충분히 하신다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강의만 보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를 제가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최근 유형에 맞춰서 문제가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하는 이 문제 유형만 잘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건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40분. 다 알고 계시죠? 시험 시작과 동시에 40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되고 40분 안에 여러분들은 계속 알아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40분이 되면은 그 문제 화면이 꺼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시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 상시 문제에서는 암호를 입력 안 하고 바로 파일이 열린다고 그러네요. 혹시라도 암호를 넣어라 그러면 첫 장에 있는 여기 암호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작성 파일은 C 드라이브 OA 폴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로 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파일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 데이터, 텍스트 파일 불러오거나 하는 것도 경로 같습니다. C 드라이브 OA 안에 우리가 불러올 텍스트 파일이 있겠죠. 저장은 계속해서 덮어쓰기 저장을 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워크시트 하나씩 할 때마다 저장할 때마다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을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실격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언제 실격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커말 2급에서는 시트를 순서 바꾸고 이름 바꾸고 추가 삭제했을 때 실격 처리가 돼요. 자, 우리가 언제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죠? 나도 모르게 워크시트를 드래그 했을 때. 알겠죠?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꿨을 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실격입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는 될 수 있는 한 건드지 말아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감점되는 경우는요. 문제에서 지시하는 지시 또는 요구한 셀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A4 셀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셀에 입력을 했거나 그럼 해당 문제는 0점이죠. 그러니까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그 문제는 0점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시하지 않는 셀의 이동, 수정, 삭제, 변경 등으로 인해서 셀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관련 문제 모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워크시트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이동을 해서 그 문제에 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해당 문제는 다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차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 차트가 있는데 또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차트 문제는 0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시트 안에 있는 설정값 또는 기본값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장 시간은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컨트롤 S 계속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까요? 자, 기본 작업 1 문제는 데이터 입력 문제예요. 자, 제목 빼고 이 부분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최근에는 문제가 8회까지 입력하거나 9회까지 입력하거나 10회까지 입력하거나 입력량이 조금 적어요. 이거는 이전 문제 제가 이거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준비를 했는데 양은 적고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을 하셔갖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타자가 빠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빠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글자라도 오타가 나면 그냥 0점이에요.
알겠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 작업 2는요. 셀 서식 부분이죠. 자, 셀 서식 부분, 사용자 지정 서식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부분 바꾸는 부분들인데 5문제고 각 2점이죠.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은 크지 않지만 무조건 다 맞아라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이 유형은 거의 나오는 유형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기출문제에 골고루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안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익혀도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조건부 서식 문제예요. 조건부 서식도 수식으로 작성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작성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고요. 아니면 고급 필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동 필터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한 문제가 나오고 5점. 이거 하나 맞고 두 번째 틀렸는데 혹시 부분 점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다 해야지 5점. 알겠죠?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이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 8점이에요. 자, 계산 작업이 총 40점인데 우리가 합격 점수가 7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에서 최소 2문제는 맞아야 되겠죠. 자, 근데 다른 데서 실수를 했다 그럼 계산 작업을 더 많이 맞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커말 2급 실기는요. 합격하시려면 계산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푸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을 안전하게 3문제는 풀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항상 나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자주 출제가 되느냐? 일단 hlookup, vlookup 중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if문이 반드시 출제가 돼요. 일단 이 두 가지 유형은 항상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choose 따로 또는 rank 따로. 근데 지금 choose rank가 묶여서 나왔네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함수 사용하는 이런 유형 항상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verage ifs 나왔는데 count if, sum if 이런 유형 함수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함수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 이 문제 3문제 4문제 꼭 맞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은 한 문제당 10점, 부분 점수 없습니다. 피벗 테이블 나오고 부분합 나오고 데이터 통합 나오고 데이터 표 기능 나오고 시나리오 기능 나오고 알겠죠? 아니면 데이터 정렬 기능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분석 작업에서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석 작업은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10점이에요. 자, 기타 작업이 총 20점인데 이거는 일단 매크로 작업이 있고 2문제죠. 각 5점입니다. 자, 하나의 매크로를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5점. 5점. 근데 대부분 이 매크로 문제, 커말 2급에 나오는 매크로는 홈 탭에서 작성하는 유형으로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죠. 자, 차트 문제 5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아까 셀 서식하는 것처럼 각 2점씩 부분 점수 있고요. 차트 문제가 조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차트 문제 더 우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고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를 확보를 한다면 합격 아주 쉽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엑셀 파일을 먼저 열어볼까요? 제가 엑셀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파일은 C 드라이브 OA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로 바로 시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 하나에는 문제가 뜨겠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엑셀을 열었을 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프로그램을 확인하라고 아마 감독관이 얘기하실 건데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을 열어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미리 세팅하시면 됩니다. 시험 전에. 알겠죠? 자, 시험장에서는 컴퓨터가 재부팅 되지 않은 이상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해놓을게요. 지금 여기 이 탭 메뉴에서 개발 도구 탭이 없죠. 개발 도구 탭 먼저 꺼내 놓을게요. 자, 어떻게? 파일, 옵션 가서 리본 사용자, 지금 이게 리본 메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체크. 알겠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기본 옵션들 보겠습니다. 파일 누르시고 옵션 가요. 자, 일반 탭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부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체크 부분 요거죠. 이거는 기본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체크 해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1교시가 아닌 경우에 1교시에서는 그 상공회에서 세팅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건데, 2교시에 보시는 분들은 1교시에 보신 분들의 세팅을 그대로 이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체크가 되어 있으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 탭에 보면은 지금 수식 자동 완성 사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언어 교정에 가서 우리 커말 2급은 입력하기 때문에 언어 교정 자동 고침 옵션을 눌렀을 때 한영 자동 고침이 체크를 해제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더 편합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영이 자동으로 막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체크 해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바꾸기 하는 부분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 입력에 이렇게 바꾸는 일은 거의 없고, 여기 주식회사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게 바뀌지 않고 크게 바뀌었다 할 때는 이게 자동 완성, 자동 고침 기능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상시 2회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거 체크 해제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급 가서 엔터 버튼, 그 다음에 요 부분 지금 여기 보면은 채우기 핸들 요 부분 요런 것들은 우리가 입력할 때 좀 편하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셀 내용 자동 완성 요것도 마찬가지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트 문제를 풀 때 이거 요소 표시되는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있고 요거 함수 화면 설명 표시 이런 거 있죠. 자,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했을 때 밑에 우리 도우미 창으로 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뜰 수가 없거든요. 기본값이라서 요 부분이에요. 저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기본적인 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세팅이 됐고요. 자, 시험 시작하면 이렇게 열리겠죠. 자, 이렇게 열리면 여기에 여러분들 수험번호로 된 파일 이름이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기본 작업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계산 작업, 분석 작업 1, 2,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본 작업 1에서 입력을 하고 그 부분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안에 어느 워크시트 작성을 하는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력부터 가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실 때 지금 여기 3,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 입력하는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닌 이상은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구분 쓰고 탭 버튼 눌러서 오른쪽에 이동, 메뉴 탭.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제일 첫 번째 입력한 셀 바로 아래로 내려가죠. 자, 한영키 눌러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의 셀에 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블럭을 잡고 입력하는 게 더 빠릅니다. 물론 입력해서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입력해서 드래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대문자니까 캡슐하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자,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3개 동시에 입력할 거니까 블럭을 잡고 한 다음에 그냥 엔터 아니고요. 컨트롤 엔터 이런 방법들이 있죠. 알겠죠? 이렇게, 아니면 첫 번째 입력하고 첫 글자만 입력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알겠죠? 근데 첫 글자만 입력하는 방법은 첫 글자 두 글자가 똑같은 경우엔 안 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드래그 하거나 블럭 잡고 한 번에 입력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거는 또 한영키 눌러주셔야죠. 엔터. 글자를 하나하나를 지금 치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짜장까지 썼는데 셋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한영키 눌러주시고 여기서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동그라미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 자리로 끊어 치거나 두 자리로 끊어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5000 이렇게 15000 16000 이렇게. 자, 여기도 똑같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망원동, 서교동 한 번씩은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다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첫 글자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자 이거는요 수거함하고 수거안함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 수거함을 복사 그 다음에 수거안함 이 부분이고 요거 두 개 이렇게 됐잖아요. 같이 블럭 잡고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빠르게 입력이 되겠죠. 자 입력하는 것도 요령이 있으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하나라도 오타가 있으면 0점이기 때문에 오타 주의하시고요. 자 기본 작업 2 바로 갈게요. 기본 작업 2는 홈 탭에서 작업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요 영역을 잘 보셔야 돼. 요것 때문에 틀려요. A1부터 H1까지.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죠. 이렇게. 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보면 기본적인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병합했는데 오른쪽 맞춤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전체 병합을 누릅니다.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병합이 됐는데 왼쪽 맞춤이에요. 그럼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알겠죠? 이렇게. 자, 글꼴, 굴림체. 자, 굴림체는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여기 목록에서 골라도 되고 자, 고르기 너무 멀어. 그러면 여기를 콕 찍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굴림체라고 입력을 하고 탭 버튼을 딱 누르면 글꼴 크기 넘어가고 20포인트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 높이는 1행의 높이, 열 너비는 A열의 너비예요. 그럼 1행 찍고 오른쪽 행 높이 가서 27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영역을 한 번에 잡을 때 A3에서 A4, B3에서 E3 따로 잡으셔야죠. 그럼 첫 번째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또 역시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 그럼 따로따로 잡았기 때문에 컨트롤 키는 따로따로 잡는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잡았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셀 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4부터 E4 영역은 채우기 색을 노랑. 자, 노랑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노랑 선택 안 하셔도 되고 기본값이 노랑이니까 그냥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뭐냐면 표준색 노랑과 지금 표준색으로 돼 있잖아요. 테마색과 표준색 두 개가 다르죠. 그 구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표준색이 아니고 뭐 노랑 뭐 여기 보니까 황금색 강조사 80% 더 밝게 60% 40% 그 다음에 이번엔 25% 어둡게 50%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색깔 이름 테마색 표준색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채우기 색은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음영 또는 채우기 색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A11 자 A11 찍고 인사를 한자 인사 자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앞에 놓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 수식 입력줄 있죠. 콕 찍고 한자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 다음에 변환 누르시면 되고요. H9 셀 자 여기다가 메모 삽입할 거예요. Shift F2를 누르거나 아니면 오른쪽 바로 가기 메모 삽입하시면 되고요. 요거 지우셔야 돼요. 여기 요것만 입력이 돼야 돼. 그래서 밑에서부터 쫙 위로 드래그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동 크기를 하려면 여기 메모 서식으로 가야 되는데 커서와 깜빡이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게 뜨죠. 글꼴만 떠요. 그래서 테두리를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메모 삽입은 메모 서식은 오른쪽 바로 가기 메모 서식 들어가셔도 되는데 컨트롤 1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엑셀은 서식은 다 컨트롤 1이에요. 자, 맞춤 가서 자동 크기 이렇게 콕 없어졌어? 자, 여기 항상 표시가 없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야 되고요. 여기 딱 보면 나타나죠. 클릭해서 만약에 항상 표시야 그럼 여기서 메모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A3부터 이 부분을 모든 테두리 하시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 네, 됐습니다. 보통은 요거 가운데 맞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없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15점 맞은 거죠. 자, 기본 작업 3 갈게요. 자, 조건부 서식 기능이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 서식은 수식인데 이건 수식 부분이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의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역만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F4부터 F16 영역에서 총점이 200점 미만인 셀에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하는데 여기 규칙 유형은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첫 번째는 이걸로 해야 되고 두 번째에 얘를 해야 돼 라는 얘기죠. 셀 강조 규칙. 여기 있네? 그죠? 총점이 200점 미만. 200점 초가 미만. 이거죠. 그럼 미만. 그럼 여기다 200을 쓰면 돼. 이렇게. 자,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간단하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C4부터 E16 영역 잡고 이번에는 상이하의 규칙으로 갈 거예요. 상이하의 규칙인데 뭐냐? 평균 초과라고 났어. 자, 그럼 평균 초과 바로 떴는데 이거는 채우기 색을 표준색 연한파랑하고 글꼴색이네. 여기 없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가죠. 이렇게. 자, 먼저 채우기 색부터 갈게요. 표준색 연한파랑. 자, 연한파랑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다. 그럼 글꼴택 가서 연한파랑 확인합니다. 알겠죠? 글꼴색인지 채우기 색인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 이렇게. 확인. 그러면 요렇게. 미리 보기 보이시죠? 확인. 자, 그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일단 조건 서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수식 또는 이렇게 출제가 되죠. 자, 계산 작업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제일 나중에 합니다. 알겠죠? 계산 작업 풀다가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다른 문제 다 맞고 계산 문제를 푸셔야 돼요. 분석 작업 1 갈게요. 부분합 문제죠? 자, 부분합은 뭐부터 해야 돼? 정렬부터 해야 돼.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합 문제예요. 이게 다. 뭘 해야 돼? 뭐부터? 지점별로. 그럼 무슨 얘기야? 지점을 묶어. 그럼 여기 나왔지. 지점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하시오. 그럼 지점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의 합계랑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해줘. 그 얘기예요. 알겠죠?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의 합계는 하나의 행에 표시해 라는 얘기는 한 번에 계산해줘 라는 얘기예요. 전반기 판매량 합계 계산하고 후반기 판매량 합계 계산이 아니라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 합계를 한 번에 계산해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 정렬부터. 자, 지점에 대한 정렬 기준 오름차순. 데이터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네.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점 콕 찍고 아무거나 찍어도 돼. 알겠죠? 데이터 오름차순. 지금 이거예요. 오름차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준이 하나야? 그럼 지점별 커서 하나만 놓고 오름차순 띵 눌러주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바로 부분합 바로 띵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부분합 딱 들어왔으면 뭐부터 바꿔줘야 되냐면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지점별로. 그럼 지점별로 그룹화를 해. 이 얘기야. 알겠죠?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을 한 번에 체크 다 해 라는 얘기고 합계를 계산해 얘기죠. 자, 요것만 하면은 여기까지가 계산이 됩니다. 자, 최대값 계산하려면 이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자, 처음부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해줘야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갈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바로 부분합 바로 갑니다. 이거 안 건드려요. 지점별이야. 알겠죠? 지점별. 총 판매량의 최대값 띵띵띵.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를 안 한다면 이 합계가 사라지고 총 판매량의 최대값만 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 합계도 있어야 되고 총 판매량 최대값도 다 있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반드시 체크가 해제가 돼야 돼. 알겠죠? 해제하고 이렇게. 자, 혹시라도 이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없죠. 이거는 인쇄할 때 이 그룹 하나씩 페이지를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는데 하면 안 되지. 그죠? 만약에 이게 체크가 됐는데 이거 해제도 안 돼. 그러면은 이 요약이 위로 올라가요. 알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것만 체크 해제하고 확인 버튼 요렇게. 자, 우리가 컴말 2급 부분합을 미리 보기로 그림으로 보여줄 때도 있는 것 같고 안 보여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여줄 때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글씨가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지금 기본값은 잘리죠. 글씨가 숨겨졌잖아. 그런 경우에 문제지에서 이게 안 잘렸다. 그러면 요것과 요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확장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텍스트로만 나왔어. 그럼 기본값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끝. 10점. 분석 작업이.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이죠. 자,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 표, 이 표, 이 표가 있는데 비어있는 표야. 그러면 이 표, 이 표, 이 표를 여기다 합쳐줘 이런 얘기죠. 자, 우리의 데이터 통합일 때는 뭐만 봐야 되냐면 함수가 뭐야? 합계네. 그죠? 그리고 내가 통합될 표를 봐야 돼. 자, 우리 통합될 표를 볼 때 제품명끼리 그 다음에 이외에 1월, 2월, 3월 생산량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럼 통합은 어떻게 하냐면 이 왼쪽 열과 위에 첫 번째 행을 여기서 찾아. 그럼 여기 보소콘이야. 그럼 보소콘을 찾아. 1월 생산량 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요 데이터 갖고 오고 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돼. 알겠죠? 이 옆에 있는 레이블을 읽어줘야 돼. 그래서 레이블 다 불러. 잡고 데이터 통합. 알겠죠? 자, 함수가 합계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 기본값이 합계예요. 근데 만약에 평균이면 바꿔주셔야 돼. 자, 참조 코. 표1, 표2, 표3 다 넣을 거기 때문에 이제 블럭을 잡을 건데요. 자, 블럭 잡을 때 규칙은 지금 이 표는 다 똑같은 표라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얘가 제품명인데 이게 첫 번째가 제품명이 아니면 첫 번째부터 잡으면 안 돼요. 제품명부터 잡아야 돼. 내가 추출할 게 왼쪽이 제품명이기 때문에 제품명부터 잡는 거예요. 이렇게. 끝은 상관없어요. 끝은 여기 3월이야. 그럼 3월까지 잡으면 되지. 추가. 이렇게. 추가. 뭐를 기억한다고요? 내가 추출할 표, 계산할 표의 맨 왼쪽에 뭔지를 보고 그거부터 잡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불러온 표를 그냥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 어떻게 해? 그럼 그냥 실행 취소 누르세요. 다시 통합 들어갈게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레이블을 사용을 안 한 거야. 사용해야 돼. 알겠죠? 1월, 2월, 3월 생산량의 이름과 왼쪽 열에 있는 이름을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데이터별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원본 데이터에 연결하란 부분이 없죠. 우리 커말 1급은 원본 데이터에 연결해서 계산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시트에 계산되는 걸 하는 거니까 혹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있는 것만 하는 거고요. 그럼 확인 버튼 누르면 끝. 간단합니다. 지금 요 간단한 원리 하나씩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크로. 자, 매크로 작업 시트에다가 매크로를 작성을 할 거고, 자, 매크로 때문에 개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매크로 때문에. 자, 매크로는 뭐냐? 내가 작업하는 거를 반복적인 그런 것들을 저장을 시켜서 언제든 불러와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게 하는 기능, 그게 매크로 기능이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맨날 질문하는 게 있어요. 현재 통합 문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부분이 이거. 먼저 현재 통합 문서에 매크로에서 작성을 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어느 영역에 뭐를 하는 매크로인지,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뭔지, 그죠? 그 다음에 버튼, 어떤 거 갖고 버튼을 만들고, 그걸 어디에 넣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지금 위치가 어디야? G4부터 G10 여기에다가 계산을 할 거죠. 어떤 거? 금운동에 합계가 계산이 돼야 돼. 여기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금운동이야. 여기를 잡고 시작하면 안 돼. 결과값이 표시될 부분을 커서를 놓고 매크로 시작하면 얘가 셀의 위치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위치에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커서를 여기다 놓고 매크로 실행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여기서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곳에 커서를 놓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는 게 안 나왔죠. 그러면 sum이란 함수를 써도 되고 이거 더하기 더하기를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합계 기능을 사용하면 더 빠르기 때문에 자동합계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자동합계 기능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만약에 여기다 놓고 자동합계 기능을 하잖아요. 이거예요. 얘를 콕 찍어. 그럼 1087이 됐어. 금운동만 합계 계산하라 했는데 얘는 지금 어디까지 계산됐냐면 인적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동합계 특징도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금운동의 합계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잡고 이거를 눌러주셔야지 옆에 있는 데이터만의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일단 커서 놓고 다른 곳에 놓고 시작할게요. 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눌렀어요. 자, 매크로 기록할 때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 이거예요. 자, 매크로 이름이 뭐냐? 합계야. 합계. 바로 가기 키 안 쓰고 설명 안 쓰고 확인 버튼. 자, 지금부터 이제 바로 지금부터 하는 건 다 기록이 돼요. 막 클릭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금운동 합계만 계산하면 돼. 자, 제가 어떻게 했죠? 요렇게 했죠. 그리고 홈 가서 자동 합계 콕. 자, 블럭 해제. 여기까지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또는 요거를 콕 찍으면 기록 중지가 됩니다. 자, 그럼 매크로가 기록이 됐고 이제 버튼 만들게요. B12부터 C13 요 영역에다가 단추 개발 도구 삽입 가서 단추 요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액티브엑스 컨트롤 아니고 양식 컨트롤에 이거예요.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뭐가 딱 만나는 느낌이 있을 거야. 딱. 그럼 떠요. 그럼 뭐죠? 내가 지금 할 게 뭐야? 합계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많이 하던데 열려있는 모든 통합문서 요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재 통합문서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작성한 매크로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작성할 때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을 했고요. 이거는 내가 작성한 매크로 중에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합계는 어디서 만든 거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이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확인 눌렀어. 그럼 이렇게 떴는데 제가 여기를 안 맞췄거든요. 그래서 Alt-키 누르고 요 끝에도 맞출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단추 3이란 글씨를 그냥 그대로 둘 거야? 이름을 바꿀 거야? 보셔야죠. 합계로 입력. 입력을 해야 돼. 그럼 콕 찍어요. 이렇게. 자, 아니면 오른쪽 바로 가기 텍스트 편집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합계. 아이고. 자, 엔터 치면 안 돼.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됐으면 휙 됐어. 그럼 매크로 실행. 자, 그럼 한번 여기다가 내가 계산 결과를 냈으니까 확인해 봐야지. 그죠? 근데 매크로는 내가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확인하지 마세요. 알겠죠? 확인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 자, D4부터 F10 요거네. 이 영역에 채우기색 노랑 요런 매크로야. 자, 그럼 알았어. 이제 커서 놓고 이번에 요거 누를게요. 요거 콕.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자, D4부터 F10 영역에 노랑으로 채워. 끝났네. 콕. 해제. 됐어요. 자, 이제 뭐해? 도형 만들면 되지. E12 F13 영역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 사각형. 어디죠? 삽입 도형.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우리 여기 도형들 보통 기본 도형에 있는 도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여기 있는 별민 현수막 부분도 나왔다 그러네요.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하시고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Alt-키 누르고 폭. 그 다음에 여기도 Alt-키 누르고 짠! 맞춰줘.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느냐? 입력하라 했어. 서식. 그럼 서식 입력하고. 자, 서식 입력했는데 글씨가 쏠렸어요. 왼쪽으로. 자, 근데 이게 문제에서 글자에 대해서 맞춤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럼 기본값 그대로. 뭐 만약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가 나왔다. 그럼 요거 클릭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아니야? 그럼 기본값.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는 아직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도형을 그린 거야. 이거를 클릭을 할 때 서식 방금 만들었던 서식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럼 오른쪽 매크로 지정 누르고 서식 정확하게 찍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콕. 그럼 됐습니다. 자, 근데 얘를 확인하겠다고 여기다가 뭐 글자 색깔을 바꾸거나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노란색을 채웠는데 확인하고 싶다 그럼 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콕 찍어서 노란색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확인할 때는 같은 유형으로 바꿔놓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이라고 나와 있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커서를 할 때 내가 지금 방금 콕 눌렀더니 이 위치에서 실행이 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찍었더니 딱 눌렀더니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결과가 나올 셀 말고 다른 셀을 찍고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차트
자, 차트 문제가 많이 버전이 달라지면서 조금 문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해만 하면은 차트 문제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각 계열의 포도, 포도, 단백질, 비타민, 칼슘. 자, 우리 이 차트는 제목이 없는 차트죠. 자, 제목이 없는 차트고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범례예요. 범례. 근데 범례를 보면 단백질 계열, 비타민 계열, 칼슘 계열이 뭔지 알 수가 있어. 단백질은 파랑색, 비타민은 주황색, 칼슘은 회색.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가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 갑축이고 가로 주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근데 나는 이 포도, 이 세 개의 항목을 지우겠다는 얘기지. 제거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찍고 디자인 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가요. 이렇게. 자, 뭐를 지워야 돼? 포도를 지워야 돼. 체크 해제하면 되나? 아니에요. 지워야 돼. 제거를 한다는 거랑 필터에서 해제하는 거랑 달라요. 체크 해제한다는 얘기는 필터에서 해제하는 거고 데이터 범위, 이 범위에서 아예 포도 범위가 없어져야 돼. 그럼 행렬 전환 갑니다. 포도 찍어요. 왜? 제거가 여기 있거든. 그럼 제거 눌러요. 알겠죠? 다시 돌아가.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자, 그러면 지워졌어. 이 가로 항목을 지우려면 행렬 전환을 한 다음에 지우셔야 돼. 알겠죠? 자,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일단 차트 제목을 먼저 넣고 시작할게요. 자, 뭔가 구성 요소를 추가할 때는 이걸 누르고 차트 제목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고 아니면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누르고 차트 제목 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차트 위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 콕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과일별 영양소라는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콕 찍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제목이 입력이 됩니다. 그럼 차트 제목 됐고, 자, 세로 갑축 제목, 그 다음에 가로 항목 축 제목. 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가서 기본 가로 여기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축 제목 가서 기본 세로 제목 이렇게. 자, 우리가 이게 세로 제목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모양을 보면 이건 스택형이에요. 이런 경우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축 제목 서식 가서 요거 콕 찍으면 여기 모든 텍스트 방향이 있어요. 세로 제목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G를 입력하면 가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세로 제목 할 때는 세로로 하는 게 맞지만 이 그림을 보고 확인해라 그러면 스택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이거 일부러 문제를 수정을 안 했습니다. 세로 제목으로 해라 할 때는 세로 제목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을 보고 지금 이 문제처럼 그림처럼 해라 그러면 스택형으로 해주셔야 돼. 지금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한 경우에 알겠죠? 콕 찍고 0.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콕 찍고 네, 우리 요거 스택형으로 요즘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인강을 듣거나 이런 경우에 세로 제목에 익숙해지고 스택형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로 제목, 문제선 세로 제목으로 하고 이 모양은 스택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할 때는 요거는 스택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이거죠. 자, 세로 갑축의 최대값 이게 띄워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 볼까요? 다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다 달라지잖아. 이렇게. 자, 요거예요. 자, 세로 갑축의 최대값 요거예요. 자, 최대값 요거 있죠? 9로 돼 있네. 이거를 10으로 바꾸고 주 단위를 2로 바꿔. 이렇게. 새로 바꾼 거는 다시 설정으로 보이는 거죠. 자동은 디스플레이 정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지금 문제에선 최대값과 주단위는 항상 식과 이해해야 돼.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요거죠. 차트 스타일 1번으로 해줘.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1번 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계열들이 이렇게 다 붙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1번을 하고 났더니 계열이 벌어졌어. 그죠? 자, 그림 볼까요? 이렇게. 아, 근데 색깔이 다르네. 자, 문제에서 색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죠? 원래는 여기 가서 이게 오피스 색깔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색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전 버전에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거는 이 파일은 지금 최신 버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피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색깔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색깔 무시. 알겠죠? 그거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 됐어? 그럼 일단 저장합니다. 저장 지금 처음 한 것 같아. 저처럼 저장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 할 때마다 저장해 주셔야 돼요. 언제 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계산 작업 갈게요. 자, 계산 작업은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시는 게 좋은데 다 익숙해지면 1번부터 푸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함수 하나를 지금 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HLOOKUP과 mid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 그랬어. 총점을 계산할 거야. 자, 근데 등급과 점수와 항목과 가산 비율 표를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할 거야. 등급, 점수, 항목, 가산 비율 표를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할 거야. 알겠죠? 자, 총점은 이렇게 계산하래요. 점수. 점수 있네. 그대로 쓰면 돼. 가산 비율? 여기 있어? 이거네. 추가 점수. 추가 점수 어딨어?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함수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추가 점수가 없네요. 그럼 여기 문제 안에 있겠네. 그죠?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B 빼기 5. 5가 들어가고 7점, 6점, 4점, 5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추가 점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중간 문자, 항목에서 세 번째 문자야. 그럼 mid가 들어가는 거야. 특정 문자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의 문자를 추출하고 싶어 할 때는 mid가 들어가요. 자, mid는 이렇게 뜨죠. 자, 밑에 요거 보이시죠? 이거 아까 수식 탭에 그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요. 함수 설명 표시예요. 자, 이거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세 번째부터잖아. 그럼 세 번째야. start number. 근데 세 번째부터 몇 글자죠? 세 번째 글자만 필요해. 그럼 number characters 한 글자가 필요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엔터. 이렇게 돼요. 자, 아니면 마법사 들어갈게요. mid. 자, 이렇게 밑에 함수 사용, 지금 함수가 자동 완성 형태로 함수 이름이 자동으로 떴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일반 탭에서 체크한 부분이고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마법사 들어갈 건데 마법사 이 상태에서 요거 FX 누르거나 Ctrl A를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어. 자, mid 설명이 왔어. 문자 1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어떤 문자? 여기에서 start number 여기 있죠. 돌려줄 문자열에서 첫째 문자의 위치 나는 몇 번째 문자를 원해. 근데 첫 문자는 1인데 나는 세 번째를 원하지. 세 번째야.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mid는 세 칸이 채워져야 돼. 콕. 돌려줄 문자 개수. 세 번째 글자만 원해. 그럼 한 글자를 원해. 자, 우리 5라는 값이 나왔는데 큰 따옴편에 둘러싸인 5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확인. 알겠죠? 그럼 추가 점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가산 비율. 가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가산 비율은 등급이 이거야? B면 4%, A면 3%, C면 5% 이렇게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이 값에 따른 이 값 찾을 거지. B를 여기에서 찾아서 같은 열에 있는 B 값을 넣어줘. 이게 어떤 함수죠? HLOOKUP 함수겠죠. HL 들어가요. 탭. 자, 이것도 Ctrl A. 마법사 들어갈게요. 자, 근데 저는 마법사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입력하는 걸 선호를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법사 들어가다 좀 익숙해지면 직접 입력하세요. 그게 또 빠릅니다. 자, HLOOKUP 뭐죠?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행의 같은 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무슨 얘기야? 배열의 첫 행. 이게 배열이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행 1행, 2행인데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할 거야. A야, B야, C야, D야. 검색할 거야. 그죠? 근데 거기서 검색하는데 B를 찾았어. 그래서 지정한 행의 같은 열, B행과 같은 열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가 HLOOKUP 함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첫 번째 이건 뭐냐면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자, 첫 행이 A, B, C, D면 나는 여기서 누굴 찾을 거야? B를 찾을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 옆에 있는 등급. 이거 갖고 찾을 거잖아.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첫 행에 있는 값과 여기 내가 찾으려는 값은 똑같아야 돼요. 형식이 일정해야 돼. 알겠죠? 똑같아야 돼. 그게 규칙이에요. 일단 그래서 내가 B를 여기서 찾아서 첫 행에서 찾아서 두 번째 행 값을 추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H루거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 값은 여기에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게 규칙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응용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응용형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 규칙에 의거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는 제가 지금 고정을 안 했습니다. 고정 안 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자, 나는 알겠어. B에 해당되는 게 4%인 줄 알겠는데 지금 엑셀에 있는 hlookup이란 함수는 내가 얘를 구할 건지 얘를 구할 건지 모르잖아. 그죠? 나는 B를 찾아서 4% 값을 낼 거야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row index number. 행 번호로. 인덱스 찾을 번호. 자, 그럼 행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값이 1이고 두 번째 값이 2가 돼요. 알겠죠? 그럼 나는 B를 찾아서 이 두 번째 이 행에서 값을 추출할 거야. 그럼 여기가 2가 나와야 돼. 알겠죠? 두 개의 행을 잡았을 경우에는 값은 1과 2밖에 안 나와요. 행값은 이렇게. 만약에 3을 쓸 수는 없어. 왜? 나는 행을 두 개를 잡았으니까 1을 써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됐어. 근데 여기 맨 마지막 range lookup은 비슷하게 일치하면 true, 정확하게 일치하면 false. 자, B가 있죠. 이런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어떻게 찾냐면 얘가 있는지를 봐야 돼. B 있죠? 요 표를 보면 돼요. 자, A 있고 C 있고 D 있고 C 있고 A 있고 B 있고 D 있고 다 있잖아. 그럼 false를 쓰는 건데 자, false라고 입력을 해도 되는데 오타가 날 수도 있죠. 그럼 0 쓰면 돼. false는 0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확인. 그럼 나왔어. 4%가 숫자로 바뀌어갖고 0.04가 된 거죠.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얘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무슨 얘기야? 자, 우리가 hlookup을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오류가 이거예요. M4A. 자, M4A는 언제 뜨느냐? 찾을 값이 없을 때. 왜? 첫 번째는 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답이 나왔는데 두 번째부터 M4A란 얘기는 뭔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 범위가 이렇게 잡혔어요. 자, 두 번째 갈까요? 뭐야 이게 어디 갔어? 범위가 뭔가 계속 바뀌네? 그죠? 계속 바뀌잖아. 뭐가 이동하는 거야? 얘는 얘가 맞는데 D를 이 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표가 계속 범위가 바뀌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범위, 지금 B13, E14 범위는 항상 이 범위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럭을 잡고 나서 바로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자, 이렇게 앞에 이 표시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범위는 안 바뀌어의 의미예요. 항상 이 범위야. 자, B3은 이게 없잖아. 그럼 B3은 물었다가 A를 물었다가 C 물었다가 D 물었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범위는 항상 이 범위에서 찾아줘야 돼. 그럴 때 키보드에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 해도 되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다음 회차에 또 이 함수 또 나오니까 계속 이해를 하시면 돼요. 1회차에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면서 그 함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뭘 구했어? 가산 비율을 구했는데 그러면 식은 점수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산 비율 가로 닫고 플러스 추가 점수잖아. 그럼 넣어주셔야죠. 자, 얘는 가산 비율이에요. 그럼 앞에 점수가 들어가지. 못 찍겠어. 어떻게 찍어? 밑에를 찍습니다. 키보드에 방향키 올려줘요. 자, 누가 계산됐냐? 점수. 곱하기야. 곱하기는 별표. 가로 열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가산 비율. 맨 뒤죠.
자, 맨디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키보드로 못 찍겠네? 그럼 키보드 엔드 버튼. 아이고, 여기서 안 되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키보드 엔드 버튼 누르면 맨디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 비율까지 쓰고 가로를 닫아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추가 점수 어떻게 한다 했어? 미드로 간다 했죠. 미드. 자, 항목에서, 자, 항목 목적어 올라가. 에서 세 번째 한 글자야. 이렇게. 자, 이건 마법사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마법사보다 직접 입력하시면 더 빠릅니다. 자, 다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이 커말 2급의 첫 번째 함수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했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설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2번 갈게요. 자, 이거 표 2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 많은 선수는 2, 세 번째는 3위, 나머지는 공백을 순위 여기다 표시해줘 그랬어. 자, 근데 추주문이 나왔어요. 자, if문이 나왔을 경우와 추주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뒤에 if 랭크가 나오는 유형 풀어드릴 건데요. 얘는 추주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랭크부터 구할게요. 자, 우리가 랭크 이렇게 구하는데 최근 유형이 랭크 EQ로 바뀌기도 했어요. 근데 랭크도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랭크가 나오면 랭크 EQ야 랭크 EQ. 두 개의 함수 같은 함수예요. 자, 하고 탭 버튼 들어가요. 자, 랭크는 무슨 함수? 순위를 구하는 함수. 자, 누구의 순위? 손아성이 받은 1차, 2차 합계의 점수 17이라는 값이 몇 등인지를 구하려고 랭크를 썼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럼 17이 몇 등이야? 를 하려면 17이 몇 등이야? 이것부터 시작한 거야. 내가 순위를 구할 값, number, 순위를 구할 값이 필요한 거죠. 쉼표, ref, reference.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쳤을 때 17이 몇 등이야? 그러면 17이 누구랑 비교해서 몇 등이야가 필요하겠네? 그죠? 만약에 손아성과 정이훈 두 개의 점수에서 17이 몇 등? 1등이잖아. 어떻게 1등이 났어요? 두 개의 점수에서 비교를 한 거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순위를 구할 건데 손아성이 17이란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럼 이 상태에서 손아성의 점수를 포함한 전체 점수에서 몇 등이야를 구해주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자, 이제 고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H룩업 할 때 밑에 따로 떨어진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랭크 함수. 지금 이렇게 해서 수식을 밑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수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3행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3이야. 근데 이건 3행부터 12행 값이 들어갔죠. 그러면 밑으로 복사를 하면 4행 값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얘가 제24, 얘가 몇 등이야를 구할 거야. 근데 이 범위도 제24에서 제23으로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얘가 바뀌어. 얘가 바뀌면 안 돼. 왜? 전체 점수는 전체 범위는 항상 이 범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범위를 잡았을 때는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언제 고정을 하냐면 내가 계산하는 셀과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가 잡혔다 그러면 무조건 고정을 해주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식을 넣어서 복사를 하는 유형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셀 외에 다른 셀들이 잡혔네 할 때면 무조건 고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가장 많은 선수가 1등이야. 자, 우리 랭크 함수는 뒤에 order가 또 있습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어요. 자, 내림차순은 가장 큰 값이 1등이야. 내림차순이네. 가장 많은 선수가 0 쓰면 돼. 알겠죠? 근데 가장 작은 값이 1등이야. 그럼 오름차순 1을 쓰면 돼. 자, 이거는 0이에요. 가로 닫고 이렇게 엔터. 자, 근데 내림차순은 0을 안 써도 돼. 우리 필기 부분할 때는 0을 콤마 0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기일 때는 0을 안 써도 내림차순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1위, 2위, 3위.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돼야 돼. 그걸 누가 할 거야? 추주가 할 거야. 알겠죠?
근데 if error란 함수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면 choose는 이 값이 2야? 그러면 두 번째 값이 나올 거예요. 4야? 그럼 네 번째 값이 나올 거야. 9야? 그럼 아홉 번째 값이 나오게 하는 게 choose예요. 자, 2라는 값을 choose 안에 넣을게요. 이렇게 풀어요. 자, choose 안에 얘가 들어갔어. 자, choose 찍고 이런 경우에 여기 rank 찍고 fx 들어가지 마시고, 자, 제가 랭크를 커서가 여기 랭크 있는 상태로 fx를 딱 들어가면 이렇게 랭크로 들어갑니다. 당황해갖고 취소 누르면 수식이 다 지워지죠. 자, 이런 경우에 choose를 콕 찍어요. 그럼 choose로 들어와. 알겠죠? choose 함수. 자, choose 함수 왔는데 지금 보니까 2가 잡혔어. 얘가 2등이었죠. index number, value 1, value 2, value 3 막 있어요. 그죠? choose 이렇게 생겼어요. 자, choose는 뭐냐? 두 번째야? 그러면 value 2에 입력된 값이 나올 거야. 자, 2일 때 두 번째로 2는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두 번째 2가 나와야 돼. 2,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이 값이 1이야? 그러면 value 1, 1일 때는 1이가 나와야 돼. 이렇게. 요거예요. 알겠죠? 이게 1일 때는 요 첫 번째 값이 나오고, 이게 2면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값, 3일 때는 3이란 값이 나와야 돼. choose의 첫 번째 값은 무조건 숫자로 시작. 이게 그래서 보통 choose 안에 rank가 나오거나 숫자를 추출하는 유형의 함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숫자의 개념은 문자 텍스트 형태의 숫자 형태 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요 모양이 숫자인 거. 알겠죠? 자, 2야. 그럼 두 번째 값이 나오는 거. 2 나왔네? 이렇게. 그죠? 그럼 확인 누를게요. 자, 다시. 이거 뭐야? 무슨 일이지? 자, 1등, 2등, 3등일 때는 1이, 3위가 나왔죠. 이 문제는 3위까지잖아. 근데 그엔 공백. 얘가 공백으로 나와야 돼. 만약에 if error가 없다면 여기를 3위 외에 4위, 5위, 6위 다 써줘야 돼. 알겠죠? 근데 if error가 있거든요. if error는 이렇게 오류가 떴어? 그럼 오류 대신 공백을 입력해야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더니 오류가 떴어. 2라서 2가 나왔지만 밑에 값은 순위에 없기 때문에 오류가 떴잖아. 그런 경우에는 if error 들어가요. 자, if error는 이렇게 생겼어요. if error 들어갈까요? 이렇게. 자, 두 개만 입력하면 돼. 자, 첫 번째는 오류가 안 떴을 때야. 자, 우리는 얘가 오류가 안 떴기 때문에 2란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복사가 되면 오류가 떴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입력된 값이 나올 거야. 근데 공백이야. 큰 따옴표 두 번 입력을 해줘요. 그 외에는 공백. 1, 2, 3등 외에 나머지 value란 값이 떴는데 value 대신 공백으로 넣어줘 하는 게 if error 함수예요. 확인. 그리고 띠리링 이렇게.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상시 1의 문제 계산 작업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이해 가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앞에 문제가 아주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1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if error, choose, rank 이거 세트 문제죠. 알겠죠? 우리 2급은 세트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 유형들이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3번 근무, 출근. 근무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외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해외 근무 아니면 국내 근무. if and or 함수 나왔어요. 자, if 함수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다 조건식을 써. 자, 그리고 첫 번째 값이 뭐냐? 참값이야. 두 번째가 거짓값이야. 무슨 얘기야? 조건식을 내가 뭐뭐가 뭐뭐야 라고 물어봐서 true값이 나왔다. 조건식이 옳은. 그러면 참값이란 값이 추출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false가 나왔다. 그럼 거짓값이 나올 거야. 자, 여기 모든 조건을 만족했더니 해외 근무야. 그럼 여기 참값 대신에 해외 근무라는 값이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 국내 근무란 값이 나타나게 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if문이 나왔어. if문이 나왔을 때는 값이 어떤 값이 추출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true값, 이게 false 값이구나.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건식에 나오는 함수들이에요. and, or. and는 그리고, or은 그러나. 이거 그러나가 아니죠. 또는. and는 그리고, or은 또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나잖아. 그럼 얘는 or이죠. 요거까지.
그죠? 얘는 or 안에 묶여. 그 다음에 이면서 하고 요거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and로 두 개의 조건이 묶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자, 먼저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인 걸 쓸게요. 80 이상이거나 or 안에 자, 근무.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실수하냐면 근무나 출근, 근무 콤마 아니야. 근무도 8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또는 출근도 8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근무가 80 이상이거나 출근이 80 이상인 조건이 된다면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 되는 조건을 두 개를 만족하면서 외국어가 90점 이상이야. 그럼 이 두 개가 and 안에 새로운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nd 이렇게. 이렇게. and 안에 이 조건, 이거나 이거인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어 점수가 요거 못 찍으니까 올라갈게요. 90 이상이라는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해외 근무. 국내 근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가 많아졌어요. 그죠? 가로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가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if 시작했고 if가 끝났어요. 까만 가로네? 그죠? 시작과 끝은 까만 가로. 중간에 and 함수가 들어갔어. and는 요거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 요거이면서 요 큰 조건이 요거와 이거 두 개의 조건이 and 안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and 안에 근무나 얘네들이 또 다른 or 조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and 안에 or이 들어간 거죠. 자, and가 빨강색. 그랬더니 빨강색 끝이 and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근무가 80 이상이거나 출근이 80 이상인 게 보라색. 요거. 알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계산이 됩니다. 요렇게. 자, 우리 if문은 차례대로 쓰시면 돼요. 차례대로. 되게 쓰고 나면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if 시작하고 근무나 출근하니까 근무 크거나 같아 80, 출근 크거나 같아 80인데 이거나야 그럼 또는 안에 or 함수 안에 묶여. 그 다음에 이면서야 그러면 이거 전체가 and 안에 묶이고 그 다음 조건. 그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 이거 아니면 요거. 맞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4번. 사랑의 집에 지금 사랑의 집 이거네. 얘를 센다는 얘기죠.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 홍보부가 없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경우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딱 맞아야 돼. 이렇게. 다 맞아야 돼. 근데 일단 홍보부인데 홍보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조건은 K30, K31을 쓰래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씁니다. 자, 여기 부까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어떤 경우에 홍보 영업인데 뒤에 우리가 셀 서식을 통해서 부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럼 조건이 됐어. 그럼 여기다 쓸게요. 자, 사랑이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를 구할 거예요. 디카운트, 디카운타, 디썸이 나왔습니다. 자, 개수를 구할 거니까 디카운트 또는 디카운타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디카운트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개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인 경우에는 디카운타를 넣어야 돼. 디카운타는 숫자 문자 다 돼요. 근데 디카운트는 숫자만 돼. 자,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구하지? 다 잡고 이 databas를 다라고 읽을게요. 그러면 요거 필드 포함해서 다 잡는 거야. 자, 이 공식만 외우시면 데이터베이스 아주 쉬워요. 다 잡고 필드로 나왔죠? 이 필드는 뭐냐면 요 위에 제목을 말해. 사원명, 부서명, 사랑의 집, 나누의 집, 평화의 집이야. 무슨 얘기야? 내가 개수를 셀 거. 지금 뭐죠?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요거 얘네를 세겠다는 얘기. 그럼 필드 얘를 잡아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여러분들 요거 인수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크리테리아 나오면 조건이구나.
부서명이 홍보부란 조건을 넣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자, 그럼 계산이 됐습니다. 2개 나왔지? 왜 2개야? 이렇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인데 홍보부를 찾는 거야. 홍보부에 같이 있는 거 이거 없잖아. 그럼 얘는 카운트가 안 되네. 요거만 되는 거죠. 이거 안 됐죠. 그러니까 요거 2개만 카운트가 되는 거야. 자,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구해요? 다 잡고 1개 잡고 2개 잡고 디릭 다 하나 둘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공식이에요. D가 나오면 다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도 계속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뭐 정기적으로 나오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조건을 입력하느냐 여기 주어진 걸 쓰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항상 출제되는 유형 함수 average ifs, sum ifs, count ifs, count if, sum if, average if 이런 함수예요. 자, 이건 뭐야?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을 여기다 계산해 이랬어.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학과도 들어갈 것 같고 전공도 들어갈 것 같고 총점도 들어갈 것 같아. 요렇게. 실제로 이렇게 average, ifs, 뭐 어쩌고 이런 함수들은 이 범위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생물이 아닌 걸 찾을 거고 여기에서 30 이상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총점의 평균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알겠죠? 자, 근데 다 계산한 상태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 그래서 반올림은 나중에 할게요. average ifs부터 갑니다. average ifs예요. 제가 방향키로 움직였고요. 탭 버튼 눌렀고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법사 들어갈게요. 자, average ifs는 주어진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조건이 지금 2개죠.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2개의 조건인데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럼 첫 번째 average range는 평균을 구할 셀. 누구의 평균? 실제 나는 이거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요. 알겠죠? 찍었어. 자, criteria range 1 했어요. 특정 조건에 따라 계산할 셀의 범위. 조건이 뭔데? 생물이 아닌 걸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쓸 거야. 아니야? 그럼 만약에 생물이야 생물 쓰면 되는데 생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생물이 아닌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원래는 이게 안 나왔다가 생물이 아닌 걸 쓰니까 생물이 아닌 것만의 평균값이 구해졌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전공이 30 이상. 그럼 전공이 똑같이 criteria range 2 criteria 2 뭐죠? 30 이상 30 이상을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콕. 자, 이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 평균 구할 범위 이건 첫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범위에서 생물이 아닌 걸 찾고 두 번째 조건 범위에서 30 이상 된 걸 찾았는데 우리 조건식 입력할 때 전부 다 큰 따옴표가 넣어져 있죠. 자, 마법사를 입력하면 우리가 큰 따옴표를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넣어줘. 알겠죠? 그럼 얘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겠습니다. 자, 생물이 아닌 거 이거 그 다음에 전공이 30 이상 이거 30 이상이지만 생물에 해당되니까 이건 아니야. 30 이상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알겠죠? 그럼 세 개 값의 평균이 구해진 거야. 알겠죠?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계산이 됐어. 자, 그랬더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 이거 첫째 자리인데? 어떻게 하란 얘기야? 자, 얘는 첫째 자리지만 함수를 이용해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숫자를 이렇게 바꾸란 얘기야. 첫째 자리로 나타내. 라운드를 써서 나타내. 라운드. 자, 갈게요. 자, average ifs 들어갔기 때문에 라운드 찍을게요. 자, 라운드 왔어. 자, 이 숫자 보니까 82.7이 아니었네. 80.6666 이렇게 됐었죠. 자, 근데 어떻게? 첫째 자리까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알겠죠? 그럼 1 쓰면 돼. 그럼 아까랑 값이 똑같지만 함수를 이용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나오는 유형이 지금 여기 나오는 함수도 또 자주 출제되는 함수들이에요. 자, 일단은 요거 강의 잘 확인하시고 계산 작업은 한 2번 정도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지금 이 기능들 지금 나온 기능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상시 이해 문제에서 또 다른 기능도 나오고 계산 작업 또 다른 유형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누적돼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2급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기획한 커말 2급 실기 잘 준비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지금까지 구독 안 하셨거나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